수능 영어 선거의 법칙, 독해의 3법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독해의 3법칙에는 요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M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 코드가 있어요. 논리 코드는 로지컬드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기법이 있어요. 패러프레이징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유지 코드와 논리 코드와 패러프레이징 기법은요, 평가원 출제 코드라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가 가장 양질의 문제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세 가지 기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그걸 이제 파악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독해를 하시면은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지 코드를 찾아라. 그럼 과연 요지 코드란 무엇이냐? 요지 코드란 무엇이냐? 요지 코드란 필자는 뭐예요? 글쓴이를 의미하는 말이죠.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을 요지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지 코드를 학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스피드 리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독속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0초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유형에는 요지, 주제, 제목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로 이제 함의 추론 문제가 있죠. 이 함의 추론 문제도 대부분 주제 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문단 요약 문제를 신속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해결의 키워드, 빈칸 해결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지 코드를 선생님이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필자의 생각, 믿음, 주장이 내포된 표현을 우리가 요지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자의 이성적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죠. 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결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요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 의무, 충고가 내포된 표현이에요. 네 번째는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나 면접에 관련된 글들이 있죠. 이럴 때는 그 실험 결과, 연구 결과가 하나의 요지 코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Q&A가 나와요. 이 퀘스천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프로블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A는 뭐예요? answer이 되겠죠. 그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다? solving, 해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책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요지 코드가 되겠죠. 일단 여섯 번째, 기타 표현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자의 생각, 믿음, 주장이 내포된 표현이죠. 이런 동사를 보세요. I think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 believe 나는 뭐뭐라고 믿는다. 이 argue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뭐뭐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자나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 feel 역시 생각하다가 되겠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MC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자의 이성적 판단, 글쓴이의 이성적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important, 이런 중요하다는 형사가 나와요. 나는 뭐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필자의 이성적 판단, 필자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necessary,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는 vital, crucial,
또는 natural. natural이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뭐뭇은 당연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필자의 합리적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not surprising. 이러이러한 것은 뭐야?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no wonder.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필자의 이성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글에서 하나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다? M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 의무, 충고, 권유가 내포된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 must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죠.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need는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뭐예요?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had better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충고를 하는 겁니다. 권유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advise, recommend라는 표현도 역시 뭐예요? 충고하고 권유하고 권고를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권유를 했다. 당연히 뭐가 돼요? 유지코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험, 연구, 조사, 면접의 결과죠. 근데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 면접에 관련된 글이 나오면 무조건 결과가 뭐가 된다? 유지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요, 문단 요약에는 거의 뭐 실험, 연구, 조사, 면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experiment, 실험이죠. research, 하나 연구가 되는 겁니다. survey, 역시 조사가 되겠죠. interview, 면접이 되겠죠. 그럴 때는 find, findings, discover, suggest, investigate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실험, 연구, 조사, 면접에 관련된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그 결과가 뭐가 된다? 유지코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Q&A, problem solving에 관련된 글들이죠. 근데 의문문이 나오면 그 의문문에 대한 답이 무조건 유지코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risk, 또는 danger, problem, mistake,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위험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러이러한 것은 뭐야? mistake, 잘못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들은 이 해결책에 중점을 둬서 독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기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양보 표현이 나옵니다. 양보 표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although의 의미가 뭐예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뭐뭐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필자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바로 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절이. 주절이 유지코드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not a but B 구문이 나와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죠. A가 아니라 B다. 필자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B를 강조하고 있죠. B가 바로 뭐가 된다? 유지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문이 나와요.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역시 이때 필자의 강조점은 B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 표현들이 나오면 필자가 왜 강조 구문을 활용을 할까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B대 강조 구문이 나온다거나 또는 최상급적인 표현이 나온다거나 강조의 두가 나온다거나 이런 강조 표현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코드를 활용을 해서 30초 안에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능 기출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we argue that이라는 구문이 나와요. 우리는 대절이야라고 뭐 한다?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절이야라고 주장한다. 이 argue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유지코드라고 그랬죠? 그래 보세요 한번. 윤리적인 원칙입니다. justice. justice는 정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정의.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정의라는 윤리적인 원칙은, 정의라는 윤리적인 원칙은
essential foundation이 된답니다. 하나의 기초가 된대요. 어떤 기초가 되느냐. 정책이 보호를 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뭐를 보호를 합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후손과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뭐 한다? 보호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까? 클라이밋 체인지죠. 기후 변동으로부터 우리의 자손과 가장 가난한 나라를 정책이 보호하는 그런 기초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면 기후변동으로부터 우리의 후손과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가 돼요? 유지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과 관련된 것이 뭐가 된다? 하나의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을 보시면은요, 가난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리포밍 한다는 얘기예요. 개혁한다 또는 바꾼다라는 얘기지, 가난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개혁한다? 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환경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를 인식하는 것을 증가시킨다는, 점점 더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위 문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표현이죠.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 이유입니다. 이유. 어떤 이유예요?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의 경제평등을 restoring, 복원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키는 이유. 그것도 윗문장하고 상관이 없죠. 네 번째를 보시면 기후변동을 cope with한다는 얘기예요. 기후변동을 대처한다. 기후변동에 대처한다는 얘기는 기후변화를 해결한다는 얘기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에이드, 원조나 정책. 이 정책이 나와 있죠? 이 정책을 뭐 한다? 개혁함으로써. 원조나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기후변동을 해결한다는 얘기죠. 요 4번 표현이 위에 있는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요, OECD의 역할이래요. 어디에서의? 국제 갈등을 해결할 때 OECD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한 10표나 20표 정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해의 3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 코드를 찾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논리 코드란 무엇이냐? 논리 코드란 무엇이냐? 논리 코드란 논리적 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논리적 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논리 코드에는 연결어, 그 다음에 지시어, 기타 등등이 있어요. 논리 코드에는. 그럼 논리 코드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학습 효과가. 논리 코드는 주제나 제목을 빨리 찾는 하나의 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칸 해결의 핵심이에요. 빈칸 해결의 핵심. 그리고 논리 코드는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그랬죠.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글의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모르는 단어를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암기해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논리 코드를 학습을 해서 논리적인 전개 방식으로 글을 이해를 해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다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매력적인 얘기 아닙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글의 전개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글의 전개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등, 순접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대조, 역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조 역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등 순접의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예증, 예시라는 게 있죠. 예증. 뭔가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증, 예시가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된다? 대등 관계가 되는 겁니다. illustration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for instance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if나 이렇게 when이 나오면 하나의 예증 예시가 되며 논리 구조는 뭐다? 대등 순접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원인, 조건, 조건 결과가 있어요. 원인 결과, 조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등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cause and effect 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 원인이 긍정적이면 결과도 뭐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겠죠. 만약에 원인이 부정적인 개념이 나오면 결과도 역시 뭐요? 부정적인 개념이 나오겠죠. 이런 관점에서 야도 역시 뭐가 된다? 대등 순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연청과 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대등 순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인 조건에는 뭐 because, thus, 또는 hence, and so, 뭐 therefore, 기타 등등이 있죠. 또 부연청과 열거는 listing이라고 하는데 뭐 in addition 또는 furthermore 또는 moreover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독해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대등 순접의 예시가 되죠.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화면으로 보시면서 읽어보시고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빈칸에서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기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turn into라는 표현은 뭐뭐로 변한다는 얘기죠. self-fulfilling prophecy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의 기대가 self-fulfilling prophec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은 별로 없겠죠.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if가 나옵니다. 근데 if라는 표현을 가령 뭐뭐 한다면 글의 논리적인 관계는 뭐가 돼요?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시가 나오면 이 if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온 문장은 바로 일반적인 진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진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MC라고 그러죠.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 그럼 if는 예시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뒷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뭔가 일반적 진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좀 더 뭐하게, 이지하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를. 가령 선생님이 기대를 한답니다. 뭐를 기대해요? 어떤 아이가 A 학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야, 너는 A 학점 맞을 수 있어. 너는 뭐 90점 넘을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는 F 학점 맞을 거야. 너는 30점밖에 못 맞아. 라고 기대를 한다면 보세요. 그 선생님의 기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self-fulfilling prophec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교육학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학 용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그 과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막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신다면은 항상 이 기법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법을? self-fulfilling
profit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단의 의미가 뭐다? 이 단의 의미가 뭐다? 이거라고 그랬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조 역접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대조 역접이 있는데 대조 역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러나, however, yet, in contrast, on the contrary, 또는 although, despite, instead, 또는 rather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단어의 의미를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로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논리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100%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꾸준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인간은 꾸준하게 일하는 것을 선천적으로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꾸준하게 일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인간은 뭐 하겠어요?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는데? 이 로프 하는데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rather than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은 그 논리 관계가 바로 대조 역접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B rather than A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not A but B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not so much A의 B 구문하고 똑같은 구문이에요. 또는 more B than A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죠. A가 아니라 B다. 필자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야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rather than 뒤에 labor이 뭐 일하다라는 얘기죠. progress라는 게 뭡니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인간은 일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디에? 이 로프 하는데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로프 하는데. 그러면 이 로프라는 단어는 레이벌과 프로그레스의 뭐요? 반대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로프라는 단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야? 빈둥댄다라는 얘기예요. 빈둥대다. 그래서 이 로프의 동의어는 바로 kill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잡아먹는다라는 얘기죠. 시간을 잡아먹는다. 근데 단어 유추 충분히 할 수 있으시겠죠? 논리 코드만 활용을 하시면은요, 글의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논리 코드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맥에서 다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해의 3법칙 중에서 이제 세 번째를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기법이에요. 패러프레이징 기법. 그럼 과연 패러프레이징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 이 패러라는 단어는요, 바로 change를 의미해요.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MD 프레이즈라는 단어에서 이 PH라는 단어는 MD 폰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텔레폰. MD 텔레폰이라는 게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서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폰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다? speak.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뭡니까? 바꾸어서 말한다. 바꾸어서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전문 용어인데요. 보세요.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기법을
패러프레이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리스테인먼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 패러프레이징은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면, 패러프레이징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고난도 빈칸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고난도 빈칸 문제를. 이 고난도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1등급을 맞느냐, 못 맞느냐, 요거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빈칸 문제는 거의 100%예요. 패러프레이징으로 평가원 출제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뭐다? 패러프레이징을 항상 생각하고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패러프레이징을 이용을 해서 30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딱 보시면은요,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에 빈칸이 있죠? 이 부분에 빈칸이 있습니다. 일단 논리 코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give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give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전치사로 나와요. 문장이 맨 앞에 이렇게 전치사로 나왔을 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게 명사가 나오겠죠. 이때 given의 의미는 뭐냐면 considering의 의미로 씁니다. 이 considering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조건이 된다는 얘기. 조건, 원인.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결과, 결론이 되겠죠? 뒷문장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 결론이 바로 뭐가 된다? 유지코드가 된다는 유지코드. MC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유지코드가 된다는 유지코드. 그래,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랩.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없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어디에서 나온 증거입니까? 우럭시대의 가정용 집터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볼 때 그것은 명백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명백하지가 않다. 그것이 뭡니까? 외돌이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돌이해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예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대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볼 때 명백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개인이 그 시스템을 이용을 했대요. 전치사 for이 나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되냐면 용도가 되는 거예요.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여부는 명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 코드는 뭐다? 조건, 원인, 결과, 결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use A for B 그러면 A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B라는 용도로 A를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런 표현이. cuneiform script. 쐐기 문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쐐기 문자가 abstract함에 되게 따라서 abstract이라는 게 뭐예요? 추상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근데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difficult의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쐐기 문자가 좀 더 어렵게 됨에 따라서 리터러시라는 게 뭐예요? 문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되었다. 근데 important라는 표현이 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자의 합리적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됐음에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이 must라는 표현은 뭐야? 필자의 확실한 추측이죠. 역시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당연히 뭐가 됩니까? 유지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됐음에 틀림없다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to ensure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했다. 이해를 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이해하는 겁니까? 그가 또는 그 여자가 합의했던 것을 이해했는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여러분들 여기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문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문자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볼 때